갖고 있다. 이걸 정무적으로 뭔가 압박을 주려면 이재명 후보가 나 나가겠다. 먼저. 나 나가겠다. 참고인으로라도 날 불러라.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갈 것 같은데. 김준호 똑똑해. 내가 대장동 가가지고 수사 받을 테니까 김건희도 불러라. 부담 갖지 마라. 당신 부인도 수사 받으라고 하쇼. 저기요. 그러니까. 제가 왜 김준호가 똑똑하다 그러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 라인들 총장, 중앙지검장 이거 도의치도 4차장이거든요. 네. 4차장의 라인들의 성향과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어떡하지? 우리 검찰 선배 윤석열 전 총장 사모님을 보호해야 돼.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듣는 어떤 뭐 서초동 주변에 드러낸 얘기에 따르면 4차장이 이거를 엄청 전력 투구해 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 한번 보여주자 하고. 그 지금 야 우리 선배가 대통령 나가는데 어떻게 부인을 소환? 이거 절대 아니에요. 봐줄 이유가 없어. 오히려 더 강하게 하면 했지. 근데 타이밍 놓친 거예요 지금. 이제 대선이 펼쳐졌거든. 하려면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오늘 아침에 백혜연 의원 방송 출연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정리할 수 이런 취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어떤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빼는 게 맞습니다. 더 다치기 전에. 근데 왜냐면 하나 지금 추가 질문 갈게요. 본인은 그 이 선대 본부장 조동현 씨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거든요. 나처럼 그렇게 뭐 그냥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불륜하고 혼외자 뭐 이 얘기인데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나요?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동현 씨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기해도 돼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방. 아니 지금 기사가 지금 나와 자세한 있으니까 본인이 얘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글쎄. 했으니까. 단순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까 뭐 잘했다는 게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합시다. 뭐 그런 일. 남편이든 부인이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불륜이랑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불륜이랑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불륜으로 끝난 것과 불륜남의 애를 가져서 현 남편 모르게 낳고 키워서 남편이 나중에 이상한데 확인해서 친자가 아닌 게 밝혀져 이혼한 것과는 저는 천양지차로 보고 정치할 수도 있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200 몇 개 지역구 중에 하나에 나가서 유권자의 선택을 봐. 나는 이랬습니다. 그래요. 내 사정에 문제 있어.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해서 빼지가면 가는 거예요. 그것과 지금은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거든요. 네. 조동현 씨가 처음에 이재명 후보의 영입 인재 1호로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으면 이야 진짜 인선 잘했다. 왜? 겉스펙으로 보면요. 이재명 후보한테 필요한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부족한 데를 채워주죠. 워킹맘, 부산 출신, 군사 전문가, 과학 전문가, 젊고. 여성 완벽해요. 근데 지금 전문자가 터지면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나요? 정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정무적으로 계십니다. 도움이 되나요? 개인이 정치를 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국힘도 마찬가지야. 민주당도 모든 인선과 선대위의 뭐 메시지, 행동 이런 것도 철저하게 후보 위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난주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재 영입 제1호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당연히 제일 얼굴 앞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갑자기 내리기도 또 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끌끌 갈 거예요?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예전에 이게 진짜 나쁜 건데 이재명 후보도 뭐 예전에 막 김부선 씨가 자꾸 막 뭐라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가 엮여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겹쳐서 이미지가 저긴 잘못 다 저러냐 안 좋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그러니 이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전 조동현 씨 개인한테도 날 거예요. 이게 가슴은 계속 커지겠지. 덮여지겠습니까? 어쨌든 바로 몇 시간 전에 본인은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탁 커버리네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사랑했고 뭐 부적절한 일이 있었고 누구에겐가는 피해를 줬고 누군가와는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가정을 이룬 일인데 뭐 프랑스 정치로 따지면 아무 일도 아니어서 기사거리도 되지 않고 이렇게 토론도 안 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정무적 파급 효과도 있지만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좀 감싸 안을 수 있는 긍정적인 뭐 효과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지적한 가해 부분.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엄연히 그러니까요. 가해자다. 그런 부분이 분명 있는데 그게 뭐 형사 범죄는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다른 거고 또 뭐 그런 의혹 있는 분 중에 지금 뭐 배지를 유지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느 당에 네. 그렇죠 부산 쪽에서 그래서 왜요? 네, 그 당이네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우주과학 전문가, 과학 우주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그게 또 오히려 저는 공보팀에서 그러니까 너무 과장했다, 갑자기 이점을. 사람을 이렇게 그 케네디 스쿨이 행정대학원인데 거기 나오고 뭐 아태 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그 아태 그 평화대학원 나온 건데 그거 정책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 관련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우주과학을 거기에 덮씌웠어. 그러니까 당이 사람을 평소에 키우고 관리하고 해야지 맨날 선거 때 급조하면 그 지난 총선 때도 그렇지만 한두 명씩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허약한 정당 체계 이런 걸 오히려 보여주지 않나. 이번에 또 뭐 여자분 한 분 또 누구였죠? 그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뭐 저 국힘 가려고 원서 넣었다가 그 다음 날 뭐 또 이재명 뭐 캠프로 있었어요. 돌려서고 막 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한철 장사 이런 게 참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거 하나 더 보태면 이번에 그 김윤희 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국힘에 원서 냈다가 김윤희? 김윤희 원서 이거 냈다가 그 다음 날 저 민주당 갔다. 그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넣었다가 LG전자 넣었다가 현종전 이거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총선 때도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 국힘의 전신은 미래통합당에 강남에 전략공천할 때 여자 한 사람 이제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전략공천했다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신청했었다며. 그리고 이제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정치라는 거는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김준우 변호사가 진보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보수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보수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난 지금부터 진보가 좋아. 난 뭐 이러게 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민주당 신청했다가 미래통합당인 거만에 싹. 이번엔 반대로 국민의힘 신청했다가 나는 갑자기 이재명이 좋아 보이는데 민주당 싹. 이게 MZ세대가 아무리 기성대가 다르고 그들만의 독특한 로직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실용적이고 뭐 보수진보 이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가 기본적인 가치지향적인 거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그런 MZ세대들 일부의 태도가 옳은가 그리고 그거를 비판 없이 땡겨가는 기성정치권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생각을 전 지울 수 제가 없어요. 여기 세 가지 보탤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스토리가 되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공익 변호사가 지난 총선 직전에 양쪽에서 다 콜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수정 교수도 마찬가지고. 저 부분 달라. 네. 이거는 양쪽에서 원한 거고 네, 이거는 그렇죠. 지원을 하는 이번이나 거니까.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에 공천 시간 하면 자기가 쳐다다닌 거죠. 근데 이제 완전 지금 다른 얘기 얘기죠. 비판하신 분은 사실 MZ 세대만 놓고 보면 그럴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경우가 그러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는 보수가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민주당이 날 불러줬을 때 나는 진보가 되었다. 근데 더 왼쪽에서 보면 역시 두 정당은 둘 다 보수 정당이지. 그래서 둘의 본질이 같다라는 걸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지. 교집합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영남에서 태어났으면 국민의힘, 호남에서 태어났으면 민주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 뽑아주는 사람이 나의 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렇게 가치를 무시하고 영리만 뭐 영달만 따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두 정당이 가지는 교집합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저 박지원 변호사한테 그 조동연 민주당 선대 본부장님 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게 저희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과연 이게 어떤 공직자의 기준이 되느냐는 첫 번째 뭐 따져봐야 될 부분 같은데 또 TH 김 의견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결국 유권자들은 이런 부분을 안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호로 해놨는데 뭐 이거 사실 몰랐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는 알았던 것 같은데 저는 몰랐을 거예요. 저는 급하게 영입하느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알면은 확인을 이거를 못했는데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호로 이제 했고 되게 중요한 위치인데 이것을 그냥 모르기에도 문제고 또 그대로 가자니 지금 TH 김 말대로는 상당히 뭐 어쨌든 간에 이 법적인 부분하고 또 대권에서 대선을 뽑는데 그 인재라면
좀 요구 수준, 국민의 요구 수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멘트는 이렇습니다. 국민적 판단을 좀 맡겨본다. 그게 쉽게 말하면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 벌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는데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여론의 추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오늘 아침에 가장 뜨거운 이슈라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데 네. 뭐 숫자나 강도만 보자면 당연히 뭐 부정적인 쪽이 더 많겠죠. 네. 뭐 간혹 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아니 뭐 김준우 그게 틀렸다는 건 말한 아니에요. 것처럼. 뭐 뭐가 옳고 그러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김범찬 씨 같은 경우에도 김준우 변호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조동현 논란은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10여 년이 지나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화하는 이런 부분 이해가 안 가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라디오 다른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최강시사였나요? 네.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어떤 소중한 아이를 계속 있어요. 강조를 하는 걸 듣고 김영주 대원은 그렇게 아이가 소중했다면 그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라는 또 그런 댓글도. 직함을 받지 말아야죠. 그런 직함을 받지 말았어야 다 뭐 이게 사실은 국민적 여론, 우리의 어떤 법적 문화라든지 정치 문화가 프랑스처럼만 돼 있으면 이거 아무 문제 안 되겠죠. 근데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TH 김 말을 공감을 하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다 따지면 정말 한 점에 그 없는 사람 한다면 정말 이제 하기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 캠프한테 다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투표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합니다. 아주 정치 고관영측, 캠프 관계자, 주변 사람들, 본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가슴으로 합니다. 저도 굳이 정치 이렇게 막 방송하기 전에도 투표를 가슴으로 했지 누구 찍었을 때 왜 찍었어? 이유 세개 대봐. 못 돼요. 그냥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느낌, 이미지, 감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이건 이재명 캠프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캠프도 마찬가지인데 대선 캠프에서 의리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됩니다. 후보는 냉정해야 돼요. 아무리 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고생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선판에 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대선 날짜까지는 버려야 됩니다. 네. 나중에 당선되고 청와대 들어가서 미안했으면 그때 뭐 챙겨주라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경선 때 나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내가 영입했는데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그런 거 다 따져서 선거 지잖아요. 자기 도와줬던 사람은 더 큰 애를 입히는 거다. 요거를 양 캠프는 좀 명심하시면 좋겠다. 99.9% 공감. 동의합니까? 0.1%는 뭐냐면 정남이 떨어진다 이러던가 그 정도지만 99.9% 다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할 거예요 민주당.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게 예.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치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건. 같은 의견 아까 저 TH 김이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우리 청취자가 있는데 신도선 대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결이 맞는 코드 인사네요. 또. 대선 끝까지 우리 조동현 선대본부장님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를 잘 이끌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볼수 이미지적으로 있다. 갈 수 있다. 이게 좀 비아냥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그러면요. 식으로.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위험한 거죠. 선거에서는 느낌으로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안 좋아 보이는 거. 이유는 없어. 근거도 없어. 근데 그냥 그림이 안 좋아.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선거에서는.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거는 어떨까요? 네. 이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 살림살이를 궁극적으로 제일 네. 밑에 빨다 들어가면 사람들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를 오케이하고 간다는 것이 그럼 당신들이 어떤 가정에 대한 가치는 그런 문제도 괜찮다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막 논리 연관할 필요가 없는데 또 똑같은 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거예요. 하게 된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문제인 거예요. 사실 연관성은 없어요. 당연히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 영입 이제 할 건데 앞으로 뭐 국힘도 계속하겠죠, 마찬가지고 253호. 민주당도 비슷한데 결국은 또 올드보이들이 오게 되는 게 이런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영입을 타진하다가도 뭔가 약간의 의혹이라든지 한 점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주저하게 되고 본인도 주저하고 영입을 하는 쪽도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참 옛날 분들 다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검증은 옛날 다 분들. 됐잖아요. 정말 옛날 분들. 아주 옛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된다는 건 이재명 캠프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캠프도 그렇죠. 드리는 문제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됩니다. 후보는. 나한테 이게 이미 플러스가 심장하네요. 되느냐. 야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가 되느냐. 만약에 철저히 이걸로 봐야지. 경선 때 나 도와줬는데 냉정하게 파리와 하이에나를 쫓아야 한다. 어쩌라고요? 경선 때 어쩌라고요? 여튼 사랑한 게 죄가 되는 나라인데
어디까지 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아니 같이 왜 토론하면 20초 남았는데 갑자기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져가지고 수습하기 어렵게 만듭니까? 에휴, 김진우 변호사님 참. 자 이제 스타트 공대 광고 듣고 빨리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다른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네. 자 혐의 내용 함께 기각 사유 함께 같이 들어볼게요. 김준우 변호사님. 네, 그 곽상도 의원이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재직하던 당시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하나은행이 이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이제 그걸 청탁하거나 뭐 이렇게 거간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25억 그러니까 이제 50억이 그 곽상도 의원 아들 그 계좌로 들어갔는데 이제 세후로 아마 공소장에 구속영장에 이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억 정도가 이제 챙겼다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근데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하고 그래서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어젯밤에 기각했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사유를 아니, 들었네요. 최악이죠. 원론적인 거 이상으로 전 보이거든요. 통상은 이제 소명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범죄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구속영장 기각서에 지금 들어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언론에 보도된 이상 더 이상의 조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딱 그거예요. 하나은행이 이 컨소시엄 과정에서 이것을 하도록 알선을 해준 게 또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보도된 거. 그것까지 다 봤잖아요. 우리 딱 모두. 그까지만 조사해가지고 그걸 영장을 넣은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은행의 어떤 직책의 사람을 만나서 언제 만나서 어떤 부탁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단순한 정영학 녹취 자료 정도만 보고 영장을 했던 것 같고요. 2달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2달 이후에 아무런 수사 진전 없이 영장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기각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TH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바보 된 거죠. 야, 그렇잖아. 바보다. 예, 뭐 이거 그 말은 아니, 공감합니다. 부실했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여기 바보다. 아니, 저는 뭐 왜냐면 바보는 아닌데 되게 부실했다고 바보 된 생각합니다. 거죠. 그냥 결과적으로 원래부터 바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바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50억 받은 거 검찰이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먼저 나온 언론에서 한 거잖아요. 거예요? 예. 다 기자들이 했죠. 예. 기자들이 한 거예요. 가져가서 뭐 했냐 그러면. 인지를 해가지고 야 곽상도의 아들이 50억 받았습니다. 그거라도 제가 찾아놨으면 야 그래도 고생했네. 기자를 찾은 거예요.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가성, 알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술 하나만 김만배 씨 진술인가요? 정영학 정영학의 그게 녹취록. 예. 그거 달랑 하나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된 거잖아요. 이 검찰의 수사력을 누가 믿겠냐는 거죠. 수사 의지도 속상하네, 수사 참. 능력도 없다. 예? 왜? 속상해.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다 시골에 박혀 있고. 아유, 알았어. 아니 진짜 나머지 아니 김만배 씨가 그분이 했다면 좀 달랐을까요? 예? 그분이 했다면 전 좀 달랐다고 달랐을까요? 봅니다. 뭐 고양시면 시골은 어?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서초동 없잖아요. 그 사람을 비롯한 일산에는 그 사람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그 사람 사단이라고 불리는 선수들. 특수조 최고의 칼잡이를 다 지방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뭐 또 뭐 딱 모아가지고 서초동에서 자 수사해봐. 회식하고 코로나 걸리고 뭐 이렇게. 어? 저는 그것도 코로나 달리 봅니다. 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다가 결론이 달라졌다 뭐 이게 보진 않고 저는 시작 자체가 저는 이 방송에서도 시사특공에서 자주 얘기했던 건데 가장 확실했던 게 객관적으로 이 돈 부분이었거든요. 그것도 곽상도 부분. 맞아,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될 건데. 참보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예, 했었다. 그 돈 아니고 언론만 따라가든가 아니면 다른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려면 차라리 영장을 하지 말든가. 예, 그래 왜 영장을 뭐하러 했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또 하나가 그러면 이걸 영장 칠 때 정말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안 해왔을 거. 자기들도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전문가인데 더 잘 알죠. 왜 쳤을까? 미쳤을까요? 예? 왜 쳤을까? 그거 비웃음 당할 걸 궁금해지는 뻔히 거죠. 알면서. 예? 오늘 아이템 있는지 없던데 아침에 저 김태현 씨가 예고하더라고. 네, TC 그거 한마디 자, 하더라고. 들어봅시다. 오늘 손중성 검사 영장 심사 10시부터 하잖아요. 아하. 나올 것 같으세요? 아. 나올 것 같아요? 전 그것도 이제 이렇게 안 나와요. 왜? 그때랑 달라진 게 그때랑 영장 피해서 똑같다는 거잖아. 거의. 누구한테 시켰는지를 못 밝혔대잖아. 부하 검사들. 누구? 요거는
좀 달리 봅니다. 자, 이거 저는 좀 요거는 듣고 다시. 똑같은 이 사건 두 건을 네. 다른 방송 모두 예측을 했어요. 각상도건 기각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음. 손준성 건 저는 발부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 이게 이유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건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입니다. 뭐죠? 왜요? 공수처를 감아 보니까 1차 영장이 지금 기각됐는데 그게 공수처의 구속 영장 하나만 1호였어요. 질문할게요. 영장 오늘 담당 부장이 누굽니까? 문 씨입니까? 몰라요 저는. 어쨌든 그거는 뭐 저는 확인은 못 해봤고 그때 판사는 그렇죠. 아닐 공수처 겁니다. 얘기하고 바뀌었을 있습니다. 것 같으니까 공수처에서 만약 2차 영장까지 기각이 되면 TH가 말한 것처럼 진짜 망신. 이거는 망신도 망신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존재의 그리고 의미가 이제 굳이 영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조사 끝났고 불구속 기소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굳이 영장까지 넣었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걸 발견하는 거고 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말했던 그 검사 2명을 특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니에요. 야, 자, 둘의 정보력대 짱을 제가 김준호 보면- 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했다고 확인을 오늘 왜 못했어요. 모르겠다고 했다고 물어봐요. 아니 저기 곽성도 의원 영장 나오는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설마 그 녹취록이나 요것만 있었을까? 예를 들면 구속영장까지 치려면 다른 그 구속된 남욱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뭔가 그때 이렇게 해서 곽상도 의원한테 얼마 챙겨줘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다라든가 뭐 이렇게 추가 진술이 좀 있으면 어느 정도 좀 혐의가 증빙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만약 일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남욱이나 뭐 다른 뭐 분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빈틈이 생긴다고는 봤는데 그래도 영장 선고하길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틀리는 바람에 저 또 하나 틀리면 제가 급 멘탈이 흔들리고 위축돼서 근데 손준성 검사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런 하는 사람이 거. 수능은 어떻게 봤어요? 김준호 변호사가 곽상도 전 의원 영장 틀린 거는요. 김준호 변호사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예측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김준호 변호사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잘했을 것을 그래서 전제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게 안 맞으면 못 맞추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맞춰? 다른 증거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다른 증거가 있었으니 영장을 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맥락에서 근데 전제가 너무 틀려버려. 저희가 저희가 손준성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 맥락 똑같아요. 저도 공수처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번 영장은 맞을 것이다. 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군요. 그래서 저는 바람일 그러니까 수도 보통 있어요. 두 번째 치면 옛날에 바람일 수도 고 이건희 회장 구속됐을 때 그 박근혜 게이트 때도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될 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절대 이거 안 나온다. 근데 두 번째 쳤을 때 그때 나왔잖아요. 이재용 깜짝이야. 이건희가 구속된 적이 자꾸 없는데. 김건희 하다 보니까 이건희도 입에 붙어가지고. 김건희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희가 나오면 법이랑 연관이 큰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무리수. 제가 아까 혹시 영장 전담부장 누굽니까로 물어봤잖아요. 네. 나왔네요. 굉장히 공수처가 하는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거 잘 내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이 싹을 어떻게 얘기를 해? 오케이. 근데 자, 지금 우리 제작진 찾아준 거 보니까 그분이 아니네. 그럼 네, 오히려 그러면 그냥- 점점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네, 많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혹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하나 나머지 하나만 완전히 제거된 거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 거기다가 아니 뭔 소리야?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는 저렇게 질러도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자주 틀려 근데. 내일 되면 안 어떡하려고. 나온다니까. 내일 방송 안 하실 예전 거예요? 영장에는 영장 나오면 내일 아마 김태현 씨가 아침 출근 안 할 수도 있어.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그건 TH님인데요. 이러고. 다른 사람이에요. TH가 뭐 하는지 난 몰라. 스틸버스터 하이드예요. 어? 근데 이런 거예요. 예전 손준성 검사 영장에는 상급자로 또 지시를 받고 송준성이 했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번에 그것도 빠졌다는 거거든요. 더 빠졌어. 후퇴. 더더욱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증거인면은 똑같고 도주 우려? 그다음에 몇 번 나갔다며. 조사받은데 근데 왜 뭔 그러면 도주 우려가 있어. TH가 제가 질문 해볼게요. 뭐 TH가 우리 공수처 영향을 인정 안 하시니까 네, 앞으로도 왜 넣어요 이거를? 뭐요? 그냥 불을 기소하면 되잖아요. 왜 넣었을까? 예? 왜 굳이 그 영상을 저기 영장을 왜 공수처 넣냐고. 아는 분들 계시야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뭐 얘기해 줍니까 저한테? 그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자자자. 뭐 집단 얘기해 볼게요. 지금 박상도 뭔가 영장 쳤다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박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제 흔히 말할 때 50억 클럽이라고 그 밖에 다른 나름 뭐 빅네임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 뭐 박영수 특검도 있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 지금 망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대장동을 보고 지금 대선 전국에서 완전 시각이 다르잖아요. 국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잡아라 이거잖아요. 배임의 윗선을 팔아라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쪽에서는 국힘 게이트 하냐 50억 클럽부터 하세요. 그다음에 맨 앞선에 부산저축은 이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양쪽일 니즈를 아무도 못 맞추잖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양쪽의 니즈를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쪽한테도 칭찬을 못 받는 수석을 가져 여기는 여기대로 깨지고
성남시장은 성남장대로 욕은 깨지고 욕대로 먹고 지금 50억 클럽 50억 클럽대로 깨지고 다 깨지잖아요. 50억 클럽 중에서 제일 입증하기 쉬운 게 곽상도 의원이었다고요. 왜 돈 받으면 나왔으니까. 그거도 못하는데 뭐 권순일 뭐 또 누구 택도 없겠네요 한마디로. 아, 박영수 거의 특검. 뭐 어렵다고 봐야 돼. 그냥 뭐 팀 수사팀 저 그냥 해체 회식이나 마저 하시고. 네, 회식. 근데 특검을 지금 하면 안 되고 넘기시면 이제. 이 국민들은 너무 분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금액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처벌을 못 받는다면 이건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하는 얘기지만 돈을 좀 따라갔으면 요거 하나는 찾아냈을 거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결국 돌아 2달 만에 그냥 원점으로 온 거거든요.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래 될 줄 알았다고. 안타깝네요. 예, 결국 결국 얘기를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검도 지금 법사위에서 근데 특검이 얘기만 나오지 특검이 벌써 불발됐어요. 불발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뭐 대선 이후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이 밝혀주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는 안 맞죠. 사실. 그래서 전 특검 여론이 그래서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되면서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에서 속도로가 다시 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곽상도가 제일 쉬운데 곽상도 이렇게 되면 박영수, 권순일 그 뒤에 김수남, 최재경은 이제 부르지도 보이지도 못해요. 않죠, 예, 사실. 이렇게 아니, 되면 거기 두 사람은 현직일때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죄명을 뭐 하긴 또 뭐해. 관련성도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뭐 할까요? 그냥 하나 굉장히 안 있거나 좋은 것 같아요. 권순일 대법관 아 권순일 변호사 잠깐 보이면 네, 권순일, 그 곽상도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부르기도 어려워요. 변호사라서 뭐 부정 김영란법을 할 거야. 뭐 뇌물도 그거 되게 아니고 뭐 애매하죠. 아무것도 예.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대장동 특검 법사위 뭐 국민의힘 어제 뭐 그젠가요 퇴장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원내대표들 간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속도를 그냥 차라리 내는 게 특검으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준호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대장동 그 개발 의혹 사건이 다들 이거 정무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특히 네. 이 관이 앞서가지고 이건 물론 이제 함께했지만 이건 민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네. 자. 이걸 제대로 수사를 못 하게 되면 그 앞으로 그 하게 될 그 개발에 있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죠. 혹은 힘을 실어줄 수 있겠는가? 어차피 공영 개발은 다 LH가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요즘 이재익 PD 출마설이 자꾸 돌던데 요즘 소신 발언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사건을 정무적으로만 지금 저희 방송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데 본질은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아니 처벌 받더라도 국민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 해먹고 3년 살고 나오면 나도 그렇게 할래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팽팽. 뭔가 이제 액수가 커지면 미국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뭐 몇백 년 살도록 구형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야 되나. 어쨌든 그 좀 50억 이상에 대해서 되게 형이 뚝 떨어지는 그 현재 법 제도에 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양형 기준이나 선고 기준을 좀 고액 범죄에 대해서 좀 높이는 부분도 같이 입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입니다. 흔히 이제 뭐 선수라고 하는 네. 주가 조작을 도맡아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인물들을 일컫는 용어죠. 이정필이라는 인물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뭘 잡았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자 권오수 회장이 이제 몸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람의 돈을 이제 불려주기 위해서 선수들 이정필 등등 지금 기소된 사람 3명이 더 있습니다. 4명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 조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세 조종을 그냥 이렇게 시세 조종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돈을 위탁하거나 맡긴 사람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과연 전주라고 알려진 김건희 씨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사실 문제되는데 최근에 지금 3명은 이미 기소가 됐고요. 이정필도 최근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권오수가 이제 돈을 갖고 있고 몸통 같은 사람이 권오수를 조사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모든 걸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특히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 등등을. 근데 문제는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권오수 회장이 다른 그 선수들한테 말 맞추기를 좀 시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정필한테도 뭐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 범행을 요 정도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말라. 뭐 검찰 조사 받아왔을 때 요렇게 얘기했으니까 어허. 니도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정황들이 발견돼서 뭔가 짜고 뭐 하는 게 아니냐. 요게 지금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TH 김 의견은 다음에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일단 같아요. 어쩌라고요?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진짜?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요? 이봐. 뭐 얘기야? 이봐. 질문을 해줘야지. 아니 질문을 해줘야 대답을 하지. 김준우 변호사의 TH김 사용 설명법 아까 뭐 어쩌라 이거 나오면 불리한 거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 김진우 이제 아니 어쩌라고가 아니라 어쩌라고는 제가 자신 있을 때 공세적으로 하는 거고 THK 사용법의 정확한 거 뭐였지? 저 관심 없는데요? 이거였나? 예? 뭐요? 그럼 불리한 사안이죠. 저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졌어요. 저는 논리가 없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역시나 여전히 김건희까지 연결은 안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어제 MBC 단독 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작범들이 항상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와 이런 나쁜 짓을 하냐? 오 당연히 그랬겠지. 너무 많이 봤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라임도 있었고, 라임도 디버스도 있고 있었고, 특히 다 주가 많이 조작범들이 봤죠. 주가 조작 여러 전주부터 선수부터 여러 단계들이 있거든요. 하나라도 말이 어긋나면 다 멀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말 맞추는 거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합숙도 하고 그러죠.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 빨리 구속해가지고 분리시켜라는 게 말 맞추기를 못하게 하려고 검찰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MBC 단독 보도는 제가 단독 보도로서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항상 당연히 있어왔던 일이니까 이번에도 그랬구나 거고 이거는 이건 진짜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 이 어제 보도로 찾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권오수라는 사람이 자기 범죄 감추기 위해서 공범인 선수 이정필한테 말 맞추기 한 거니까. 이건 김건희 씨 문제는 아니고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거는 일단은 모든 사건에서 형식적인 거 먼저 뚫어야 돼요. 공소시효. 그러니까 뭘 했든지 간에 2011년에 끝났으면 클리어.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 2010 몇 년, 13년, 14년에 뭔가 하나 한 게 있다. 그럼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주가 조작을 했건 말건 2011년에 끝났으면 끝. 요걸 하나 뚫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검찰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그냥 돈만 투자를 위해서 돈만 좀 대준 거냐 아니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느냐 주관적 인식에 대한 거 두 단계를 뚫어야 되는 거죠. 권오수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2011년 시세 조작 이후에 시세 조작 혐의가 있었던 이제 가격 변동 이후에 도이치 파이낸셜이랑 김건희 씨가 계속 주식을 사거나 사채를 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후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로 공소시효를 더 넓혀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그 포괄일제라든가 이런 법리를 통해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별건이었다. 그냥 개인적인 그냥 거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서 잘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권오수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다른 걸로는 얘기하는데 약간 한계가 분명히 좀 있어요. 약간 저는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준 변호사. 권오수 회장도 제가 알기로는 12월 5일 이전으로 구속기간 만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일 중으로 기소를 해야 돼요. 이번 주 내로. 근데 이런 상황까지 하는데 김건희 씨가 기든 아니든 간에 불러서 불기소를 하더라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기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조사가 늦어진다. 이해는 합니다. 대선 후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쨌든 불기소를 하더라도 불러서 확인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100번 동의하는 게 만약 저같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한 몇 번 불려갔을 것 같아요. 5번 불려갑니다. 5번 정도. 예. 앉아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 또 내일 또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게요. 오늘 내일 또 올래? 오늘 밤새 할래? 이러겠죠.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진짜 지금까지 안 갔죠. 한 번도. 아직 한 번도 보도된 건 없습니다. 이건 원래 확실히 갔다 올 수도 있지만 검찰 한 번도 전 다녀온 적이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 봐도 분명히 뭔가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걸 정무적으로 뭔가 압박을 주려면 이재명 후보가 나 나가겠다. 먼저. 나 나가겠다. 어딜 참고인으로라도 날 불러라.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갈 것 같은데. 김준호 똑똑해. 내가 대장동 가가지고 수사 받을 테니까 김건희도 불러라. 부담 갖지 마라. 당신 부인도 수사 받으라고 하쇼. 나 저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김준호가 똑똑하다 그러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 라인들 총장, 중앙지검장 이거 도이치도 4차장이거든요. 네. 4차장의 라인들의 성향과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어떡하지? 우리 검찰 선배 윤석열 전 총장 사모님을 보호해야 돼.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듣는 어떤 서초동 주변에 드러낸 얘기에 따르면 4차장이 이거를 엄청 전력 투구 해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 한번 보여주자 하고. 그 지금 야 우리 선배가 대통령 나가는데 어떻게 부인을 소환? 이거 절대 아니에요. 봐줄 이유가 없어. 오히려 더 강하게 하면 했지. 근데 타이밍 놓친 거예요 지금. 이제 대선이 펼쳐졌거든. 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 선출되기 전에 소환했어야 돼요. 후보 국민의힘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그때는 여기도 사실은 도이치 팀도 좀 어설프게 짰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수사는 아무나 하나 이거예요. 참 아무나 합니까? 근성 테크닉 여러 가지. 테크닉 칼잡이가 하나의 칼잡이가 만들어지는데 야 너 칼 쥐어줄게 해. 그럼 칼잡이가 됩니까? 아니라고요. 아쉽네 이거. 막 하다가 이제 해볼까가 막 그때부터 선수들 모아서 하려니까 늦었지 이미. 70, 80군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소환한다 그러면 제가 윤석열 참모면 뭐 논평 낼 것 같아요. 야당 이재명 탄압이다. 후보는 뭐하냐. 왜 대장동은 편파 수사다 이거는. 왜 우리만 그래? 야 총장 때도 이러더니 대선 후보 됐는데도 이러냐? 우리가 우수 이거거든요. 못해 이제. 맨 맞죠. 야당 후보라고 핍박 박는다. 그럼요. 또 이런 시간이 얘기 흐르면 나오겠지. 흐를수록 방법은 그래서 부르기가 어렵지만 본인이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럴 리가 불러야 없- 돼요. 예? 아니 이거는 뭐 지금 연루가 된 게 확실하고 본인 자기별로 나가겠어요 김건희 씨가. 아니 제 말은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저는 나가서 이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런 이재명 의견을 후보는 뭐가 삐꼰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니 나가요? 뭐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대장동 의혹과 참고인 조사 나가겠다. 이 유동규 전반부 장관 관리했던 관리 책임자로서 얘기 다 뭐 했잖아요. 이를테면 뭐 저 진보 진영의 같으면- 분열을 보는 것 같아서 아니요. 아주 기분이 저는 좋습니다. 저 같은 아이고. 얘기를 아무도 민주당 저기 그 캠프 내 인사는 네. 후보한테 밉보일까봐 못할 것 뭐 같아서 밉보일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니, 왜 뭐 후보 후보님 부합니까? 검찰에 한번 네. 출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저- 참모가 한 명이라도 알았어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을 것 청취자들한테 밉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 들읍시다. 자, 광고 나간 동안에도 저희 방송은 계속 또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은주 대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50억 받고 이러면 바로 죄송합니다. 철창행입니다. 500만 받아도 철창행입니다. 야, 500만 받아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50억은 뭐 김미희 대원은 도 빼줄 수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고구마 1000만 개 먹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저희 토크가 아니라 네.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아하. 작금의 사태 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희 대원. 고구마 1000만 개 먹으면 살찝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좀 달라질까요? 대통령 바뀌긴 바뀌잖아요. 누가 바뀌든 좀 달라질까요? 이런 답답한 현실이.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어. 네. 둘 중에 누가 돼도 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막 각자들 뭐 각 후보가 다 네. 자기든 주변인이든 뭐 네거티브 이슈들 수사 이슈들이 있잖아요. 참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말도 안 되는 대선이 왔는데 5초 남았어요. 누가 하나가 되면 한쪽으로 힘이 확 기울겠죠. 그런 건 있겠죠. 어.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